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1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오늘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셨고 강타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멋지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한이 났죠. 2015년도에 두 번째 대상황이 지난주 토요경마에서 완벽한 마판에서 전무후무한 999 복승식 단통 123.9배를 자 멋지게 적중을 하면서 완벽한 난리 생난리 상황 대상황을 만들어냈던 강타입니다. 이게 진정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요정도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리면 뭐 많이 사신 분들은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도 사신 분들도 있고 적게 사신 분들은 뭐 2만원,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겠죠. 뭐 그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고배당을 한번 맞춰서 지급조서를 한번 써봤다. 이런데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지난주에는 우리 9992 가족 여러분의 감동의 눈물바다가 있었던 자 토요경마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진 대승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뭐 적중 내역이야. 지난주 완전 상황이 났으니까 토요제 구경주였죠. 벨리스타의 아큘러스. 이때 당시에 강력한 인기만 있던 오버 썬버스트를 자르고 들어갔던 승부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달라요. 그냥 적중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상 2015년도 첫 번째 대상황은 사실 3월 20일 날 부산 경마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문신화의 해상풍, 복승만 117.8배, 요거를 또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토요경마에 말할 것도 없이 대승이었고, 부산경마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배당이 나왔죠. 이 제주경마에서 999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2번 동분서주에 6번 소원풀이 안 팔리는 전현준이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자. 자, 여기 4번 제주고배까지 안고 가서 3복승이 252.8배가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항상 3복승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봤을 때 40배, 20배, 30배 이렇게 배당을 노리는 강타의 경주에서는 이 밑구녕까지 다 3복승을 꼭 돌려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저 나름대로 밤새워서 공부를 한 겁니다. 밤새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당 하나라도 맞춰드리려고 한 거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나름대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물론 경마라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거니까 당연히 삼복성시까지는 사달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5,000원을 사든 10,000원을 사든 상관이 없어요. 산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252.8배가 맞춰면 복승도 46.9배 맞췄고 또 삼복승도 252.8배가 맞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한구라 아닙니까? 그냥 뜻하지 않은 데서 완전히 한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삼복승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 완벽한 대승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토일 모두가 나름대로 잘했어요. 잘했고, 일요일날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뭐 고배당을 적중을 못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잖아. 부산경차가 5경주였나요? 당시 최대 강자의 파인드링 그게 52배 단통인가 그랬어요. 아, 그거만 하나 들어왔어도 상황이 나는 건데, 야, 그 명언다이언이 저는 솔직히 잘렸거든요. 명언다이언 우리 잘렸잖아. 왜 잘랐냐? 선도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먼트나 오버스피드한테 강하게 견제를 당하면 막판에 이제 못 날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임력이 좋은 8번 최대 강자하고 파인드립을 강력하게 노렸는데 2, 3차 왔어요. 2, 3차. 막판에 날라오는 그림은 진짜 좋았는데 그게 이제 맞았으면 일요경마 완전히 대박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쉽게 2, 3차게 오는 바람에 조금 2%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마타는 대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중 내역은 쭉 나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부산경마와 제주경마의 흐름은 코리아 오크스배가 있어서 서울의 기수들이 지금 부산에 몇몇 기수들이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금요일날 경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주 경마가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경마에서 999를 노리고 그 다음에 부산 경마에서는 안정적인 다적 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성장세 마필 간의 일전이고 3세 이하의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성장세 마필들의 변화를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한번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꾹 참고 일반 경주로 돌린 경주입니다. 언뜻 보면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괜찮습니다. 1번 지상돌풍도 괜찮고 2번 한라이돌풍 같은 건 굉장히 좋아요. 데뷔전 때는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나름대로 종합 쪽심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라이돌풍은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마필보다 더 좋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자, 먼저 5번 난다돌입니다.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m에 출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또 바람직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점점 보강이 될 거고 또 이 마필은 또 지난번에 선행으로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선행만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취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난다들이 480달러짜리 암만에 호크윙에 자만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물 하나를 드립니다. 6번 글로벌 최강이란 마필인데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만들 재검 때 그림을 보니까 장기 휴양마들하고 함께 재검을 치러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실전을 막물게 하는 아주 빡센 편성이었어요. 뭐 박수철라든지 오렌지 스톰 이런 마필들이 나왔던 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셌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행도 안정적이고 걸음도 우수했던 6번 글로벌 최강은 이 편성에선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여기 9번 누리대장이란 마필입니다. 이번 한라이돌풍도 상당히 좋은데 9번 누리대장을 노리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번 누리대장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대명이 두 번의 경주에서 언뜻 보면 생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거세를 하고 출전하는 마필이거든요. 이게 이제 4월달에 이제 3월 말에 거세를 하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거세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적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거세 이후에 이제 걸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9번 누리대장은 이 편성에서는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자, 그래서 5번 난다누리, 6번 글로벌 최강, 9번 누리대장. 자, 여기 2번 한라이돌풍까지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를 한번 강력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추천을 하는 마필은 6번 글로벌 최강입니다. 6번 글로벌 최강은 꼭 한번 가져가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강력하게 1경주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배당 승부가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경주는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좀 재밌는 흐름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2번 녹색 산맥이라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속 상승된 경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하강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요 마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고, 출전만 대부분이 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또 종반 뒷심이 그렇다고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이긴 한데, 그나마도 가장 2번 녹색 산맥이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2번 녹색 산맥은 꼭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녹색 산맥 이번 편성에선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열매라는 마필이 역시나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회의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마필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끌어내면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제가 덩치가 좀 있거든요. 80kg, 77kg에서 80kg 정도 사이로 나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2kg 3kg짜리 중간 마라톤을 뛴다고 쳐봐. 그럼 제가 그거를 끝까지 뛰겠어요? 못 뛴다고. 그러면 1000m를 뛰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몸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000m로 가야지. 바로 3000m를 또 뛴다는 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열매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저는 7번 열매는 그다지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약하게 본다. 자, 그래서 2번 녹색 상매는 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열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는 요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제주교차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제 부산 1경주하고 제주교차 1경주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자, 부산제 2경주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부산제 2경주부터 멋진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자, 먼저 8번 골드스카이입니다. 요 마필은 사실상 데뷔전과 이전째 능력차가 좀 갭이 커요. 갭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선행으로 나섰거든요. 그 데뷔전 때는 오히려 선행력은 데뷔전 때 선행력이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으로 나섰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지구력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렇다고 8번 골든스카이가 사실상 선행마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입도 가능하고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성장 단계에서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8번 골드스카이는 이번 편성에서도 조성권 등장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번 골드스카이는 이 편성에서 필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추천마 8번 골드스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엎어치기 승부가 들어가는 제주교차 3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10번 성읍보배라는 마필.
기본적으로 가장 능력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요 마필 자체가 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 거리가 이 100m가 이제 9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800에서 900으로 올랐기 때문에 늘어난 100m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우수해요. 그럼 아주 빠른 레이스만 안 가면은 내가 이 1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에 뒷심이 좋으니까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게 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성 자체가 빠른 편성이라면 10번 성우보배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편성은 뭐예요? 빠른 편성이 아니에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경마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선행마가 존재하느냐. 전개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백날 조교 좋다 이런 거 맨날 얘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들 제가 100번 조교라는 부분은 사양관리, 그러니까 조교사 1조 2조 3조 4조가 있잖아. 그 사람 조교사가 하는 일이 뭐야? 마필 사양관리를 하려고 마사를 주고 마사에서 너 말 관리 잘해. 그리고 훈련도 좀 시키고 말 뛸 수 있는 준비를 해. 이게 조교사야. 그 사양관리 중에 아주 미세한 부분 뭐예요? 사양관리하는 뭐가 있어? 밥 잘 먹이고 아프지 않게 하고 또 훈련도 적당하게 시키고 이런 게 전부 사양관리야. 이 큰 덩어리에서 거기에서 일부가 조교야. 그런데 그 조교 일부를 갖고서 경마를 마치려고 그러면 경마라는 큰 테두리에서 사양관리라는 부분이 10%도 안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사양관리 안에서 그 조금을 차지하는 조교로 경마를 마치려고 그러면 쌩 도둑놈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경마가 쉬우면 다 조교 보고 만원돈 들고 밤새워서 준호장에 나가 있지. 어떤 미친놈이 그걸 안 해. 돈을 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교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자동차 경주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를 경주를 막 몇 바퀴씩 돌면 뭐 할 거냐고. 그런 건 기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운전을 하는 드라이버들의 테크닉이야. 마찬가지라고. 이미 차라는 성능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 완벽하게 만드는 건 손흥민이가 차두리같이 뛸 수 없고 차두리가 손흥민처럼 개인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거를 모르면은 100번 만번을 경마를 해도 100점 100패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시장에 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것도 좋고 뭐 상금을 갖고서 하시든지 뭘 갖고 하시든지 전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자기만의 노하우야. 하다 보면 뭔가가 길이 보여. 그렇지만 조교를 가장 큰 덕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경마는 아주 이 파일이 큰 그거거든. 그 중에서 조교라는 부분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능력대로 보시면 됩니다.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마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조건은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터득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찌질이로 살다가 배팅이나 하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경마가 좋아서 여기에 접근을 했고 또 10년 이상 배팅 한번 안 하다가 또 배팅을 할 때는 대차게 또 배팅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배팅도 크게 해봤어요. 그런데 정답은 뭐냐? 이 복을 두 가지를 안 줘. 예상가라는 사람한테.
잘 맞히던가 돈을 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두 가지 복을 다 주진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이 갬블러냐, 아주 돈을 막 몇천씩 잃고도 냉정을 찾을 만한 그런 갬블러냐? 아니거든요. 난 인간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신도 아니야. 그래서 저도 흔들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만 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저 사람들 죽으니까 나도 같이 죽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내 돈을 따로 해줘야 돼. 나한테 도움을 안 주면 가차없이 잘라야 돼. 쟤랑 나랑 같이 무덤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내 돈, 내 생돈 갖고 하는데?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야? 전문가 새끼들이 배팅도 안 하고 그러는 새끼들이 한다고.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내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맞춰줘, 그거를. 사람이 변수가 공부하는 데만 있어? 현장에서도 변수가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냉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돈을 따냐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승부를 시키려면 아주 냉철한 그런 카리스마 같은 그런 승부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고 내가 빵발이를 하고 있어도 한 방에 내가 복구를 시켜준다는 그런 아주 강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냉정함이. 근데 돈을 몇천 원 이러는데 어떻게 냉정해지냐고.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요. 말 같은 소리를. 아니 15,000원 갖고서 자기 그걸 15,000원 20,000원 주고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팅하고 그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안 되는 소리. 그러기 때문에 하나만 잘하면 돼. 양심껏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네, 삼경주는 10번 성우법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경 꼭 얘기하다 보면 시궁창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해요. 부산 삼경주. 부산경만 좀 시간이 널널해서 그런가 봐요. 부산 삼경주는 조용한 승부처예요. 3개 승부처를 쇼로는 붙였습니다. 부산 2경주가 하이라이트. 자, 제주교차 3경주가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가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어떤 말에게 가장 재미를 볼 수 있겠냐. 전 10분 우승최고 좋게 봅니다. 마약 컨트리도 좋은데, 지난번에 이제 왼쪽 앞다리 자존지 파행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고, 어쨌든 4번 우승최고는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봐요. 데뷔전 때 능력이, 선행력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고, 2전째는 선취인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이 세 번째 경주에서는 이 종반 취입력의 가능성, 우수한 면을 살짝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요 마필은 사실상 마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많이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라 적당한 조교만 해도 되는 마필이고, 또 편성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10호 우승최고는 이 편성에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1번지라는 마필입니다. 점진적으로 꾸준한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2번 파스에서 중간에 한번 1월 24일날 이후에 두 번의 경주가 이제 취소가 되었던 마필이고, 지난번 이제 5월 29일날 공백구에 출전을 해서 예전보다도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2번 1번지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 자, 6번 석파정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이 있지만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도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선행을 가서 못 뛰는 수도 있고 선입을 가도 못 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행을 가도 안 되는데 선입을 가면 되느냐, 그거는 전개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탔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어떻게 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덜 간 마필은 그 패턴에 다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석파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자기만의 패턴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병력에 의해서든 어떤 경우든 간에 연투 능력이 그다지 우수한 마필이 아니에요. 농대의 기질도 있고 마필 자체가 아주 힘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도 이번에는 경주를 끌어낸다. 직전 조정 자체가 선행이든 선행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엔 능력을 끌어낼 찬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주력 패턴상으로 봤을 때 병력만 없다는 단서를 갖고 있다면 능력을 끌어낸다. 6번 석파적이 그래도 되는 말이에요. 조교가 좋아서 되는 말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10번, 9번 탐나보스.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입니다. 아직까지 선행력이 좀 부족하지만 정말 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마체가 조금 300 담아도 안 되는 마필 한람하기 때문에 좀 체중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9번 탐나보스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2번, 6번, 9번 이 중에서 석파적인 능력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신마 중에서는 10번 바운드 병공입니다. 좋더라고요, 말이. 500kg가 넘는 순말인데, 이 다리가 굉장히 길고, 체형이 좀 마른 토뼈 체질의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포츠 자체가 빠른, 스프린트, 혈통은 아닌데, 초반은 느리지만 이제 추진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어가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주폭이 굉장히 좋아요. 10번 바운드 명호는 1200일에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다. 5번 막강질주. 성장마 중에서 5번 막강질주 좋게 봅니다. 요 마필도 이번 편성에선 5번 막강질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경주마가 가장 많은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는 시점이 이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막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로에 첫 출전을 하다 보면 주로에 들어와서 첫 번째 경주를 할 때는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마사에도 적응이 되고 주로에도 적응이 되는 게 이전체거든요. 그래서 이전체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하강대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직전 이상의 폭발적인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5번 막강질주는 성장마 중에서는 제일 세게 보고 신마 중에서는 10번 바운드 명호는 제일 세게 보는 부산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지난주 토요경마 때 제가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그때도 동보 생각을 세게 봤죠. 동보 생각. 그 다음에 일본이 그때 뭐였죠? 하여튼 그때 이제 인기마가 도총관이라는 말이었는데 도총관을 빼버리고 일본 5번 9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또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나게끔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앞에다 노트북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서 하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제가. 못 찾으면 아주 승질머리가 안 돼서 극찬사. 그렇지, 극찬사 박준호가 탄 말을 대가리로 제가 설명을 하고 요번에는 도총관을 자르고 가자. 그래야 상황 난다. 완벽하게 네 죽고 나 죽고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때 당시에 도총관을 자르고 동보 생각하고 불빛 축제 3마리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또 고춧가루가 또 도총관을 끼는 바람에 1-3착으로 왔어요. 선행을 가고도 현준이가 죽네. 그냥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때 요것만 들어왔어도 토요일날 또 완전히 한구났네. 자, 요번 메인 선거초에 일단 가장 기대치를 괜찮게 보는 마필은 일본 백호 신천이란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 편성에 한해서는 일본 백호 신천을 이길 수 있는 놈은 없다. 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가리 놓고 때리세요. 대가리 놓고 저도 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뭐라 그러든 절 믿고 때리세요.
일본 백호 신천은 이평선에서 안 오면 안독수가 장난을 한 겁니다. 야, 강타야, 너 부좀 보고 얘기해. 야, 9.5kg가 늘었어. 9.5kg가 늘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딴 놈들은 다 50담아짜리야, 50kg짜리. 근데 얘 혼자 지금 9.5가 늘었는데, 야, 이게 된다는 얘기야? 야,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도 전 일본 백호 신천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경주에서 이 61kg를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0kg가 이제 문현진이가 한번 기생을 해서 달았고, 안독수가 또 59kg를 달았었고, 이렇게 달았었는데, 한 번도 이 부종을 달지 못했는데, 왠지 모르게 또 패전 처리에 가까운 안독수가 또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안독수가 저 8번을 기생해서 2착 한 번에 3착 3번을 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근간에 입상을 한 건 다 김홍곤이가 때려가지고, 배당으로 이 입상을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 백호 신천이 축이냐? 저는 일단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리고 가져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성에서 이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1번이 들어오는 경우와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중이 너무 높다. 이거 부러지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3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왜? 대가리가 있는데 단통으로 때릴 놈은 있어. 그런데 이 대가리가 불안하거든. 대가리가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한 마리로 양방을 찢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마리 갖고서 삼복생 난통으로 때리는 거고. 근데 대가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 한 방을 때릴 수가 있어. 그럼 한 마리만 방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양방작전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예전처럼 삼복주라는 개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예상가들 중에서 이런 예상하는 사람들 있지? 축 세워놓고 2방 때리고, 터지면 뭐가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엮으라고. 그거 할아버지 경마들, 그 조선시대 경마 하는 사람들. 그런 경마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잔대가리 굴리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도 잘하죠. 그런 거 한번 해서 한번 여러분 죽여볼까요, 내가? 그거 안 맞았을 때는 그 구멍이 6구멍이에요. 6구멍. 채야 6구멍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죽어보실래요? 제가 좀 맞춰드릴 테니까 한번 죽어보실래요? 경마라는 거는 단방을 때려도 맞으면 맞는 거고, 2방, 3개에서 제가 생각한 건 가장 합리적인 게 3마리 갖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구멍이 많다고 맞히는 게 아니야. 죽었을 때 환수를 생각하라고. 그건 그 사람들이 맞췄을 때만 얘기해야지, 죽었을 때 환수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완전히 뽕 빼먹는 거야. 뽕 빼먹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환수가 안 나와요. 아니, 코리아레이스에서 그런 환수가 되냐고. 15%씩 때릴 거야, 6방이면? 아니면, 1, 2, 3, 그 3마리 때리고 나머지 10%씩 맞힐 거야? 어떻게 맞힐 건데?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환수가 나오냐고! 그 돈 많은 사는 거지. 돈 많은 대질 때는 엄청 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 그냥, 어쩌다 뭐 터지는 말 하나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거 맨날 그거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완전 사기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지. 혀놓고 하는 거고. 죽은 거에 대한 환수를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사실 단방으로 예상하는 그 후배 예상가 있잖아요. 경대생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존경합니다. 솔직히. 야, 어찌됐든, 뭐 쌍단방이라서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빵바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뚝심 있게 자기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소신 있는 예상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는 편이고, 반대로 매출 좀 뜬다고 잔대가리 굴리면서 2방 때리고 한 마리 터지면 요거 갖고서 뭐해라 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은 경멸합니다. 실력도 젖뿌리도 없는 것들이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것이오.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뿔도 없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아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구멍을 많이 가져가는 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저는요, 3방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 예상이 100% 맞는다는 전제를 깔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해갖고 온 거든, 여러분들이 뭐를, 어떤 수단을 얻어 받고 있는 마번이 있거든. 최소한 그 마번이 찡겨 들어간 자리는 공간을 줘야지. 왜 내가 100%내 예상이 맞다고 얘기를 해? 자기네는 오피니언식으로 던져주는 막건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멍수가 많은 거는 날 따라라 예상이야. 그리고 단방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오피니언식 예상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기본적인 것도 개념도 없는 것들이 그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새끼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왜? 여러분들이 소설을 봤던 뭐를 했던 돈을 써서 정보를 받았던 뭐를 했던 여러분들이 놓고 때릴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타를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한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새끼 말 저렇게밖에 못하? 야, 씨야, 그게 말 타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누구 원망을 안 한다. 내가 한 건데. 뭐 원망을 해. 어쩌라고. 그거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갬블러가 되려면 원망하는 습관 좀 버려야지. 아, 나이가 60이면 뭐야. 애기인데. 생각하는 거 애기인데. 일본 매직고입니다. 싸게는 안 보는데 조교도 괜찮고 패턴도 괜찮고 또 능력도 또 제일 낮고 그러니까 빼기는 뭐예요. 근데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건 아닌데 일본 매직골을 빼고 가기에는 좀 뭐합니다. 저 그래서 일본 매직골을 좀 보고 딱 3마리 갖고 승부할 건데 얘가 단통으로 때릴 거예요. 얘를. 그런데 축은 있어. 안 팔리는 축. 팔리려나? 좀 덜 팔리는 축. 그래서 이 중매에 승부쳐요. 이 부산 5경주는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갑자기 나팔을 불었어. 그러니까 제주교차 6경주 먹고 부산 5경주 먹고 딱 3마리 갖고 먹고 그래서 이 2개 경주에서 승부를 하고 다음 또 제주교차 7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3개 승부처가 오늘 실질적으로 부산경마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8번 전설마을입니다. 이번 편성의 특징은 뭐예요? 1610m를 안 뛰어본 나름대로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610m를 거의 다 안 뛰어봤어요. 그럼 1400을 뛰어본 놈이 몇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10m는 안 뛰어봤어요. 8번 전설마을도 안 뛰어본 거예요. 1200, 그러니까 1400도 안 뛰어보고 1610m에다 붙여놓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8번 전설마을도 이 편성에서 그래도 대가리다. 왜? 능력 사이즈 상태가리에요. 예, 요게 후착은 배당이 좀 터질 것 같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능력만 받쳐놓고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배당만 강하게 한 마리나 2마리 세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의 승부처인데 요거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6경주 부산 5경주 자 요게 제주교차 7경주 3개 승부처는 한번 강력하게 오늘 부산경마에서 제일 세게 노리는 그런 승부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3번 행운신화 김호수가 타는 말 중에서 제일 잘 타는 말 또 김호수의 거의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말 또 김호수의 승수를 챙겨주는 말 제일 센 놈입니다. 자 금강도시에도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편성에서 나름 대가리를 볼 수 있는 마필 5번 동방대로입니다. 데뷔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이 데뷔전인데 3착으로 왔는데 마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동방대로 3번 5번 단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8번 해상풍 요때 이제 3월 20일 경주가
가문신화의 해상풍이었는데 인기순위 7위하고 4위를 제가 단톡으로 때려서 이때 당시에 이제 2015년도 최대의 상황, 첫 번째 상황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117.8배. 요거 단톡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거를 그때 당시에 제가 후지 등짝이라고 믿고서 자, 능력이 무조건 대가리니까 후지되면 인력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강력 추천을 드렸던 그런 거 생생하게 기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메인 승부처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단통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단통이니까 뭐 큰 배당은 아니고 그냥 단통으로 제대로 때려서 먹으려고 하는 경주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일단 4번 윤고맨입니다. 윤고맨. 윤고맨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은 있지만 이 패턴이 굉장히 좋고 또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것이 이번에는 경제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고 또 1400을 뛰다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사실상 이제 선행력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입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지금 현재 5kg의 감량 2점을 받았죠. 감량 2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입상 강권 전력으로 인정을 한다. 4번 윤고매는 강하게 읽어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 고너 강타의 부산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메이드 유노입니다. 지난번 경주 자체가 사실상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선행을 갔어도 종발 탄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간신히 완전히 완전히 죽동 싸가면서 간신히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간신히 우승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왜? 그 이전 경주까지의 능력 자체가 원사이드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마필을 이 7번 메이드너가 선행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선행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려고 그러다 보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선행을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7번 메이드너가 이 편성에서도 되는 마필인데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7번 메이드너 요 경주도 거의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입니다. 7번 록밴드 강력한 대가리가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4번 영광의 태풍 선행 후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7번 4번 단통입니다. 자, 부산제 10경주 이런 경주는 구구절절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 그래, 9경주 같은 경우 10경주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마지 끝장 승부처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1번 슈팅 브라운은 2%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봐도. 3번 트리플 라인은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이 센 놈이냐 아니냐를 시험의 무대에 올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대안마가 7번 포리스트 볼드인데 사이즈는 7번 포리스트 볼드가 제일 세지. 이 편성에선 7번 포리스트 볼드를 이길 수 있는 놈이 없어요. 왕대가리입니다. 사실상 왕대가리인데 올라오는 과정이나 이런 편에서 3번 트리플 라인이 상승세이고 더군다나 또 이 포리스트 볼드는 공백기를 갖고 있죠.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능력은 7번 포리스트 볼드가 대가리다. 자, 여기에 12번 챔프라인입니다. 자, 국산반 자격으로 출전을 해서 2kg의 감량 2점을 갖고 있는데 능력 사이즈로 보면 뭐 12번 챔프라인도 굉장히 센 말이죠. 그래서 이 편성은 사실상 3번 트리플 라인, 7번 포리스트 볼드, 12번 챔프라인 이상 3두면 입상 가능마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처럼 그렇게 세게 보는 편성이 아닙니다. 자, 3마리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방송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소리가 좀 많았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배팅 전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부산 최주 경마 누가 최고다? 강타가 최고다! 충성! 감사합니다.